새벽 병원 복도는 낮보다 더 차가웠다. 형광등 불빛은 창백했고 바닥은 방금 닦은 듯 희미하게 젖어 있었다. 복도 끝 자동문이 열릴 때마다 바깥에 찬 공기가 밀려 들어왔다. 한은숙은 가방끈을 꼭 쥔 채 걸었다. 옆에는 남편 박정호가 있었다. 두 사람은 말이 없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법원에서 이혼 도장을 찍으려던 사이였다. 그런데 이제는 남편이 평생 숨겨온 누나 박선영이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고 새벽 병원으로 함께 가고 있었다. 은숙은 이 상황이 우스웠다. 42년 동안 자신만 몰랐던 가족의 비밀들. 죽은 시어머니의 통장, 남편의 숨겨진 누나, 아들이 쓴 유산, 며느리가 숨긴 녹음 파일. 그리고 이제 그 누나가 의식이 돌아오기 전 꼭 자신을 불러달라고 했다는 말. 은숙은 속으로 생각했다. 또 무엇을 들어야 하는 걸까? 응급실 앞에 도착하자 간호사가 두 사람을 안내했다. 박선영 씨 보호자분이세요? 정호가 대답하려 했다. 제가. 그때 은숙이 먼저 말했다. 제가 한은숙입니다. 간호사는 차트를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환자분이 의식이 완전히 돌아오진 않았는데 계속 한은숙 씨를 찾으셨어요. 잠깐만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정호가 은숙을 봤다. 은숙은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나를 찾았대요. 정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병실 안은 어두웠다. 작은 스탠드 불빛만 침대 옆을 비추고 있었다. 선영은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다. 낮에 봤던 모습보다 훨씬 작아 보였다. 은숙이 침대 곁으로 다가갔다. 선영 씨. 선영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렸다. 그녀는 힘겹게 눈을 떴다. 옳게. 은숙은 그 호칭이 아직도 낯설었다. 옳게. 42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자리였다. 선영은 마른 손을 움직였다. 정호는. 은숙이 말했다. 밖에 있어요. 선영은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잘했어요. 오늘은 정호 말고 옳게한테 해야 돼요. 은숙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선영은 숨을 고르며 말했다. 나 때문에 많이 어지러웠죠. 선영 씨 때문만은 아니에요. 알아요. 선영은 희미하게 웃었다. 우리 집안은 말을 안 해서 사람을 지치게 하는 집안이에요. 은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 말이 너무 맞아서 오히려 할 말이 없었다. 선영은 베개 밑으로 손을 넣었다. 손끝이 떨렸다. 은숙이 도와주려 하자 선영은 고개를 저었다. 내가 줘야 해요. 잠시 후 선영의 손에 작은 열쇠 하나가 들려 있었다. 낡은 은색 열쇠였다. 요즘 아파트 현관키처럼 생긴 것도 아니고 아주 오래된 다세대 주택방 열쇠 같았다. 선영은 그 열쇠를 은숙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차가웠다. 은숙이 물었다. 이게 뭐예요? 선영은 천천히 말했다. 내 방 열쇠예요. 은숙은 미간을 찌푸렸다. 왜 이걸 저한테? 올케가 한 달만 써요. 은숙은 이해하지 못했다. 선영은 힘겹게 말을 이었다. 정호랑 같은 집에서 이혼을 생각하면 올케는 또 밥부터 할 거예요. 국 데우고 약 챙기고 검사 일정 챙기고 그러다 보면 자기 마음을 또 놓칠 거예요. 은숙의 손가락이 굳었다. 선영은 은숙을 바라봤다. 올케는 평생 누군가 옆에 있을 때
자기 생각을 못했잖아요. 그 말이 은숙의 가슴을 찔렀다. 틀린 말이 아니었다. 남편이 있으면 남편 밥을 생각했고, 자식이 있으면 자식 걱정을 했고, 시어머니가 누워 있으면 시어머니 숨소리부터 들었다. 혼자 있어 본 적이 없었다. 혼자 있어도 늘 누군가를 생각했다. 선영은 작게 기침했다. 내 방은 작아요. 반지하도 아니고 그렇다고 좋은 집도 아니에요. 냉장고도 작고 창문도 골목 쪽으로 나 있어요. 그런데 조용해요. 은숙은 열쇠를 내려다봤다. 왜 저한테 이런 걸 주세요? 선영은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나도 평생 남의 집에서 살았어요. 친척집, 시설, 작은 방, 병원. 내 이름으로 된 방 하나 갔는데 너무 오래 걸렸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서 알아요. 사람이 자기 방 하나 없이 늙으면 마음도 남의 집살이를 해요. 은숙은 숨을 멈췄다. 마음도 남의 집살이. 그 말은 너무 조용했지만 은숙의 지난 세월 전체를 건드렸다. 선영은 다시 말했다. 올케가 이혼을 하든 안 하든 한 달은 혼자 살아봐요. 정호 없이, 민재 없이, 수진이 없이. 죽은 어머니 목소리도 잠깐 내려놓고 은숙은 손 안에 열쇠를 꽉 쥐었다. 그럼 선영 씨는요? 나는 병원에 있어야 해요. 당분간은 못 돌아가요. 그 방을 제가 쓰면 선영 씨 물건은 그대로 둬도 돼요. 올케가 불편하면 상자에 넣어둬요. 대신 하나만 약속해요. 은숙이 선영을 바라봤다. 그 방에서 남편 밥 걱정하지 말아요. 은숙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선영은 조용히 웃었다. 죽은 우리 엄마가 녹음에 남긴 말 있잖아요. 내 밥부터 챙겨 먹으라고. 은숙은 고개를 숙였다. 그 말 듣기 싫었어요. 왜요? 그 말을 그 사람이 해서요.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맞는 말이에요. 은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한참 뒤 그녀가 물었다. 정호 씨는 알고 있어요? 선영은 힘없이 웃었다. 모를 거예요. 알았으면 또 못하게 했겠죠. 올케 혼자 두는 걸 무서워할 테니까. 무서워한다고요? 네. 선영은 눈을 감았다. 정호는 올케가 떠날까봐 무서운 게 아니에요. 은숙은 고개를 들었다. 선영이 낮게 말했다. 올케가 없어도 살 수 있다는 걸 알게 될까봐 무서운 거예요. 은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말은 너무 정확했다. 병실 밖에서 정호가 서성이는 그림자가 보였다. 선영은 마지막 힘을 모아 말했다. 올케. 네. 이혼은 벌이 아니에요. 같이 사는 것도 용서가 아니고요. 은숙의 눈이 흔들렸다. 둘 중 하나를 고르기 전에 올케가 먼저 살아봐요. 선영은 은숙의 손을 잡았다. 한은숙으로. 은숙은 그 손을 한참 동안 놓지 못했다. 병실을 나오자 정호가 바로 다가왔다. 누나가 뭐래? 은숙은 손을 펼쳤다. 작은 열쇠가 있었다. 정호의 얼굴이 굳었다. 그게 뭐야? 선영 씨 방 열쇠요. 왜 당신한테? 한 달만 써보래요. 정호는 불안한 얼굴이 되었다. 뭘 써봐? 은숙은 조용히 말했다. 혼자 사는 거요. 정호는 말을 잃었다. 복도에는 새벽 냄새가 가득했다. 간호사들은 조용히 지나갔고
멀리서 의료기기 알림음이 작게 울렸다. 정호가 겨우 말했다. 당신이 왜 거길 가? 은숙은 남편을 바라봤다. 방금도 그러네요. 뭐가? 왜 가냐고 묻지 않고 왜 거길 가냐고 하잖아요. 정호는 입을 다물었다. 은숙은 열쇠를 가방에 넣었다. 나도 알아봐야겠어요. 내가 당신 옆에 있어서 남은 건지, 갈 데가 없어서 남은 건지. 정호의 눈가가 흔들렸다. 은수가, 붙잡지 말아요. 정호는 손을 내렸다. 은숙은 조금 부드럽게 말했다. 이번엔 싸우자는 게 아니에요. 정호는 그녀를 바라봤다. 그럼 뭐야? 처음으로 내 생각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정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두 사람은 병원 밖으로 나왔다. 비는 그쳐 있었다. 새벽 하늘은 아직 어두웠지만 동쪽 끝이 아주 조금 밝아지고 있었다. 은숙은 그 하늘을 바라봤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도 둘은 말이 없었다. 라디오에서는 오래된 노래가 작게 흘렀다. 정호는 운전대를 잡고 있었고 은숙은 창밖을 보고 있었다. 평소 같으면 은숙은 말했을 것이다. 운전 조심해요. 아침에 약 먹어야죠. 집에 가면 국 데울게요. 하지만 오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정호도 그 침묵을 느끼는 듯했다. 집에 도착하자 벽시계는 새벽 5시 반을 가리키고 있었다. 냉장고가 낮게 울었다. 잉. 식탁 위에는 아직도 이혼 서류가 있었다. 은숙은 가방에서 선영의 열쇠를 꺼내 서류 옆에 놓았다. 정호가 그것을 바라봤다. 작은 열쇠 하나가 이혼 서류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다. 은숙은 안방으로 들어갔다. 장롱을 열고 작은 여행 가방을 꺼냈다. 정호가 문 앞에 섰다. 지금 가려고? 아니요. 오늘은 준비만 해요. 은숙은 속옷 몇 벌과 편한 바지, 두꺼운 카디건을 꺼냈다. 정호는 멍하니 보고만 있었다. 은숙이 말했다. 세면도구 어디 있는지 알아요? 정호가 당황했다. 뭐, 당신 약은 어디 있고, 병원 예약지는 어디 있고, 전기밥솥 예약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정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은숙은 여행 가방 안에 옷을 접어넣으며 말했다. 내가 집을 비운다는 건 당신한테 벌을 주는 게 아니에요. 당신도 알아야 해요. 내가 해오던 것들이 그냥 저절로 된 게 아니었다는 걸. 정호의 얼굴이 붉어졌다. 알아. 은숙은 손을 멈추고 남편을 보았다. 아니요. 아직 몰라요. 알았으면 오늘 아침에 내가 뭘 챙겨야 할지 당신도 말했겠죠. 정호는 고개를 숙였다. 은숙은 다시 옷을 접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며느리 수진이었다. 은숙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잠시 후 메시지가 왔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오늘 아침에 찾아뵙고 싶어요. 드릴 말씀이 더 있습니다. 은숙은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봤다. 또 드릴 말. 그 말이 지겹기도 했고 두렵기도 했다. 정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누구야? 은숙은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수진이요. 뭐래? 드릴 말이 더 있대요. 정호의 얼굴이 굳었다. 은숙은 피곤한 얼굴로 웃었다. 이 집은 말이 없어서 문제였는데 이제는 말이 너무 늦게 몰려오네요. 정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아침 7시가 조금 넘자 수진이 찾아왔다.
민재는 오지 않았다. 수지는 현관 앞에서 신발을 벗고 한참을 서 있었다. 은숙이 말했다. 들어와. 수지는 조심스럽게 식탁 앞에 앉았다. 그녀는 밤새 잠을 못 잔 얼굴이었다. 은숙은 물 한 컵을 밀어주었다. 말해. 수지는 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어머니가 한 달 동안 집을 나가신다는 말 민재 씨한테 들었어요. 은숙은 미간을 찌푸렸다. 아직 정한 건 아니야.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같이 가면 안 될까요? 정호가 놀라 수진을 보았다. 은숙도 말을 잃었다. 뭐라고? 수지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저도 며칠만이라도 그 집에 같이 있고 싶어요. 은숙의 표정이 굳었다. 수진아, 그건 내가 쉬려고 가는 거야. 누굴 데리고 가려고 가는 게 아니야. 알아요. 수지는 급히 말했다. 그런데 저도 숨 쉬고 싶어요. 그 말에 은숙은 멈췄다. 수지는 고개를 숙였다. 민재 씨가 나쁜 사람은 아닌 거 알아요. 그런데 실패한 걸 숨기고, 돈 문제 숨기고, 시댁일 숨기고 저는 계속 나중에 알았어요. 은숙은 가만히 며느리를 바라봤다.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가 어제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나도 며느리였다고. 은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말이 계속 생각났어요. 저도 지금 제 집에서 며느리처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내인데, 동업자인데, 가족인데 항상 나중에 듣는 사람이요. 정호는 조용히 시선을 내렸다. 은숙은 수진의 얼굴에서 젊은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말하고 싶은데 말하면 예민한 사람이 될까봐 참는 얼굴. 서운한데 서운하다고 하면 집을 흔드는 사람이 될까봐 웃는 얼굴. 수진이 말했다.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를 귀찮게 하려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루라도 여자가 자기 밥 먼저 먹는 게 어떤 건지 보고 싶어요. 은숙은 말문이 막혔다. 한때 은숙은 수진을 멀리 느꼈다. 요즘 젊은 며느리는 다르다고 생각했다. 할 말 다 하고 자기 삶 챙기고 예전 며느리들처럼 참고 살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수진도 자기 방식으로 참고 있었다. 은숙은 컵을 내려놓았다. 수진아, 네. 내가 너를 데리고 가면 그건 또 누군가를 챙기러 가는 게 돼. 수진의 눈빛이 흔들렸다. 은숙은 천천히 말했다. 그러니까 같이 가는 건 안 돼. 수진은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은숙은 말을 이어갔다. 대신 너도 내 방을 찾아. 수진이 고개를 들었다. 네. 친정이든 친구 집이든 하루짜리 숙소든 민재 옆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혼자 있어봐.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은숙은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아주 작은 미소를 보였다. 그리고 밥은 내 것부터 먹어. 수진은 울음을 참지 못했다. 은숙은 휴지를 밀어주었다. 그날 오전 은숙은 가족들을 식탁에 앉혔다. 정호, 민재, 수진. 셋은 불안한 얼굴이었다. 은숙은 작은 수첩을 펼쳤다. 오늘부터 조건을 정할 거야. 민재가 물었다. 조건? 그래. 내가 한 달 동안 선영 씨 방에 가 있는 동안 지켜야 할 조건. 정호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은숙은 하나씩 말했다. 첫째, 정호 씨 병원 일정은 당신이 직접 적고 챙겨요. 내가 알려주지 않아요. 정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둘째,
민재는 수진이한테 모든 빚과 돈 문제를 숨김없이 말해. 그리고 나한테 갚을 돈은 날짜를 정해서 적어. 민재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알겠어. 셋째, 수진이는 더 이상 우리 집 비밀을 대신 보관하지 마. 내가 알게 된 건 내 잘못이 아니지만 숨기기로 선택한 순간부터 내 짐이 돼. 수지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넷째, 은숙은 잠시 멈췄다. 세 사람이 그녀를 바라봤다. 나한테 전화는 하루 한 번만 해. 정호가 놀랐다. 하루 한 번? 응. 은숙은 단호했다. 응급실 갈 정도 아니면 각자 알아서 해. 나도 내 하루를 살아볼 거야. 식탁 위에 침묵이 내려앉았다. 예전 같으면 은숙은 그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말을 덧붙였을 것이다. 미안하다. 그래도 밥은 챙겨 먹어라. 내가 너무 심했나? 하지만 오늘은 그러지 않았다. 은숙은 수첩을 덮었다. 한 달 뒤에 결정할 거야. 정호가 낮게 물었다. 이혼을? 은숙은 그를 바라봤다. 아니요. 정호의 눈빛이 흔들렸다. 은숙은 천천히 말했다. 내가 어디서 살지? 그 말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그날 오후 은숙은 작은 여행 가방을 끌고 집을 나섰다. 현관 앞에서 정호가 서 있었다. 태워다 줄게. 은숙은 고개를 저었다. 혼자 갈게요. 짐이 무겁잖아. 내 짐이에요. 정호는 더 말하지 못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은숙은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기 전 정호가 말했다. 은숙은 그를 보았다. 정호는 한참 망설이다가 말했다. 밥 챙겨 먹어. 은숙은 잠시 멈췄다. 그 말은 평범했다. 하지만 정호가 은숙에게 그런 말을 한 건 아마 처음이었다. 은숙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도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다. 은숙은 손안에 열쇠를 꼭 쥐었다. 선영의 방은 오래된 다세대 주택 2층에 있었다. 계단은 좁았고 벽에는 오래된 전단지 자국이 남아 있었다. 문 앞에는 작은 우산꽂이와 낡은 슬리퍼 한 켤레가 있었다. 은숙은 열쇠를 꽂았다. 철컥. 문이 열렸다. 방 안은 생각보다 작았다. 작은 냉장고, 낡은 싱크대, 접이식 식탁, 창문 하나, 그리고 벽 한쪽에 선영이 키우던 작은 화분이 있었다. 은숙은 가방을 내려놓았다. 아무도 없었다. 국을 데워달라는 사람도 없고, 약을 찾는 사람도 없고, 돈 문제를 숨긴 얼굴로 앉아있는 자식도 없었다. 조용했다. 너무 조용해서 처음엔 무서웠다. 은숙은 작은 냉장고를 열었다. 안에는 생수 2병과 달걀 몇 개, 김치통 하나가 있었다. 그녀는 밥솥이 없다는 걸 깨닫고 피식 웃었다. 밥부터 먹으라더니 밥솥도 없네. 은숙은 근처 편의점에 가서 햇반 하나와 작은 컵국을 사왔다. 접이식 식탁 앞에 앉아 혼자 밥을 먹었다. 뜨겁지도 않고 대단한 반찬도 없었다. 하지만 이상했다. 그 밥은 은숙이 아주 오랜만에 자기만을 위해 차린 밥이었다. 은숙은 천천히 한 숟가락을 입에 넣었다. 그리고 그 순간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서러워서인지 홀가분해서인지 알 수 없었다. 그저 처음으로
자기 밥을 먹고 있다는 사실이 낯설고 아팠다. 휴대폰이 울렸다. 정호였다. 은숙은 받지 않았다. 잠시 후 메시지가 왔다. 도착했어. 은숙은 화면을 보다가 짧게 답했다. 응. 잠시 뒤 다시 메시지가 왔다. 밥은? 은숙은 한참 동안 그 두 글자를 바라봤다. 밥은? 42년 동안 은숙이 묻던 말이었다. 오늘 처음으로 정호가 물었다. 은숙은 답장을 보냈다. 먹는 중. 그리고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다. 창밖은 어두워지고 있었다. 골목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멀리서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다. 은숙은 작은 방 안에서 혼자 앉아 있었다. 이혼이 끝인지 시작인지 아직 알 수 없었다. 남편을 용서할 수 있을지도 몰랐다. 자식들을 어떻게 다시 봐야 할지도 몰랐다. 하지만 하나는 분명했다. 오늘 은숙은 처음으로 누군가의 아내도 엄마도 며느리도 아닌 채 저녁을 먹었다. 한은숙으로. 그때 문 밖에서 누군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똑. 은숙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아는 사람일 리 없었다. 정호도 민재도 수진도 이 주소를 정확히 알지 못했다. 은숙은 천천히 일어나 문 앞으로 갔다. 누구세요? 문 밖에서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박선영 씨 방 맞죠? 은숙은 숨을 멈췄다. 누구신데요? 문 밖의 여자가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저는 선영 씨 딸입니다. 은숙의 손이 문고리 위에서 굳었다. 선영에게 딸이 있었다. 정호도 말하지 않은 또 다른 가족. 하지만 이번에 은숙은 예전처럼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문고리를 잡고 천천히 돌렸다. 이번에는 남이 알려줄 때까지 기다리지 않기로 했다. 문이 열렸다.